Feel you played at your best levels tonight? I try to be at my best level every night. 이강인의 활약으로 득점포 음바페가 다시 가동되나 싶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을 펼친 파리 생제르맹 1대1 아슬아슬한 무승부 후 현재 조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엔리케 감독은 네이마르, 메시, 라모스, 베라티 등의 핵심 선수들이 떠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를 중심으로 최고의 조합을 찾기 위해 실험 중이죠. 그중 가장 변화무쌍한 포지션을 선보이는 게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엔리케 감독마저 이강인은 소화 가능한 포지션이 4가지다. 다른 선수는 몰라도 이강인에게 포지션 체인지를 요구할 때 부담이 없다라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뉴캐슬은 이강인을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간에 포지션 체인지까지 했고요. 전반전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킬리안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수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창출한 이강인은 0대1로 뒤지던 후반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인 파비안 루이스와 자리를 바꿉니다. 엔리케 감독의 특단의 결정이었죠.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뛸 때 선보였던 눈부신 활약에 기대어 음바페의 동점골을 만들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아쉽게도 이강인의 어시스트로 인한 득점은 나오지 못했지만 경기 후 오늘 경기 이강인과 음바페의 조합은 어땠는가에 팬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합은 사실 향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력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일부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득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강인, 음바페 조합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는 게 의외로 프랑스 현지 언론이었습니다. 실제 기사로 살펴보시죠. 먼저 유로스포츠입니다. 킬리안 음바페부터 평점을 보시겠습니다. 평점 4점. 기술적으로 실수가 많았던 경기. 끊임없이 짜증내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하룻밤 캡틴답지 않았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득점 실패와 실수로 확실한 유지였으나 마지막에 구원자로 거듭났다와 같은 신랄한 평이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에게 4.5점을 줬는데요. 이강인은 음바페와 호흡이 잘 맞았다. 힘이 넘치는 플레이로 좋은 출발을 보여줬으나 때때로 부정확한 패스가 있었고 이강인답지 않게 효과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했음에도 영향력이 경기 후반에 감소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이죠. 일단 유로스포츠는 뉴캐슬전의 부진이 두 사람의 호흡 문제가 아닌 음바페 개인의 경기력 저하라고 보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5점을 부여하며 음바페의 부진은 아쉬웠으나 이강인의 플레이는 적재적소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호평했고요. 레키프는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훨씬 열심히 뛰었으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음바페에게 번뜩이는 패스를 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죠. 다른 매체 역시 유로스포츠처럼 두 사람의 합은 좋지만 음바페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뉘앙스인데요. 실제로 음바페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다 날려버렸다며 실수를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Feel you played at your best levels tonight? I try to be at my best level every night. To be important for my team, for my national team, for my club. It's my job. It's my job to score goals, to help my guys. But I think I could help more my team because I've had many chances and I didn't score more goals tonight. Did you feel at the end there you had many chances, so you got what you deserved at the end of that pen? Too many chances. You know, I think you watch many games and you see that in Champions League you have to score when you are opportunity. We had like 9, 10 opportunity clear and we don't score. So if we play like 음바페 자신이 판단하기에도 10번가량의 찬스가 있었다는 건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들 반응도 대부분 이강인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문제가 되는 건 음바페다.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 위주의 공격 전술 외에 다른 전술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날카로운 평을 했습니다. 총 14골로 리그앙 득점 순위 1위이긴 하지만 경기에 따라 경기력의 차이가 커 보이는 음바페. 요즘 음바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은바페 이번 여름 이적과 관련해 잡음이 정말 많았죠. 그는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파리 생제르맹과의 관계가 틀어지기까지 했는데요. 단단히 뿌리 난 파리 생제르맹. 이번 시즌을 앞두고 준비한 일본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그를 제외하며 이적한다면 벤치 신세를 각오해야 할 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은바페 역시 강경했습니다. 레알로 가기 위해 자유계약 신분이 될 때까지 벤치에서 버틸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죠. 차라리 돈이라도 챙기자 싶었던 파리 생제르맹. 서둘러 매각 준비를 했지만 돌연 레알이 발을 뺍니다. 몇 개월만 기다리면 이적료를 쓰지 않아도 되니 그쪽으로 선회한 것이었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은바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내년 여름 전까지만 버티자는 노선으로 굳혔고요.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약 2억 유로, 2,80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 없이 은바페를 내보내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스페인 매체 카데나세르에서 예상치 못한 기사가 나옵니다. 레알이 은바페 영입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레알은 현재 은바페를 데려갈 상황이 아니다. 그들은 은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의 계약과 관계없이 내년 여름에도 영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며 기사를 내보낸 건데요. 스포츠 매체 스포츠 360도 의견이 비슷합니다. 은바페 엄청난 연봉 때문에 레알 내 선수들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과 은바페보다는 엘링 홀란드가 더 좋은 선택이라 보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더라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은바페에게 옵션은 많습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이 소식을 들은 리버풀이 간판 스트라이커인 모하메드 살라를 팔아서라도 은바페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요. 타 클럽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파리 생제르맹과 척을 진 거나 다름없는 은바페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뉴캐슬전에서 은바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프랑스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은바페로서는 FA 신분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번 시즌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활약해 득점왕 면모를 과시해야 하고요. 그러나 시즌 초반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수 대거 이탈과 전술상 문제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은바페는 고립되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공격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답답한 경기 흐름이 풀리기 시작한 건 A매치 후 돌아온 이강인을 기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들어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데다 자로 잰 듯 정확한 택배 크로스를 해주는 이강인의 등장 후 은바페가 살아난 건 물론이고 3위까지 추락했던 리그왕 1위를 빠르게 탈환했죠. 공격합이 잘 맞는 선수를 필사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은바페. 축구의 진심이며 전성기를 보내는 중인 은바페가 이강인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12월 3일 르아브르 AC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죠. 다음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